요 며칠 갈라게임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거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조정이 되었죠. 우선 가격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또 언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언제든 바닥을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얘기는 사실 저는 잘 안 합니다.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원체 프로젝트 펀더멘탈이 중요한 거지 가격은 엑시 시점이 아니면 사실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제 내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의 변함이 없다면 가격이 떨어져도 추매를 하면 했지 사실 매도를 할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지금도 잘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셨다면 지금 기준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갈라게임즈는 현재 유니스왑을 필두로 해서 뷰투루, 비트마트 그리고 MXC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XC에 상장된 게 조금 웰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은 앞으로도 이곳저곳 진행이 되겠죠. 사업 확장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사실 상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펀더멘탈이 좋은가인데 갈라게임즈는 첫 런칭부터 지금까지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본인들이 하기로 했던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처럼 이거 하다가 갑자기 디파이 하고 저거 하다 갑자기 NFT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게임에 목숨 걸었고 지금도 게임에 힘을 주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공개된 스파이더 탱크라는 프로젝트부터 좀 보자면 아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랑 비슷한 형태의 게임인데 당연히 블록체인 게임이고요. 각종 탱크들이 다양한 맵에서 팀을 이루어서 전투를 하게 되고요. 전투에서 이기면 레벨업을 해 나가는 게임인데 지금 갈라 공홈에서 탱크를 판매하고 있어요. 저렴이 버전부터 고가 버전까지 다양한데 당연히 외관 다르고요. 아마 게임 내에서 스펙이 조금씩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샷건 형태로 나가는 것도 있고 달리기가 좀 빠른 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탱크를 전투에 참가시켜서 이기고 승리해서 레벨업하면 탱크가 강력해지니까 향후에 이 탱크를 다시 판매해서 차익을 남길 수도 있고요. 스파이더 탱크에서 자체적으로 게임 플레이 할 때마다 그 자체 코인을 드랍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게임하면서 이걸 계속 모으고 나중에 갈라로 환전하는 그런 서비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까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오피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드들은 이렇게 게임 내에서 거래되거나 결제되는 부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플레이어들이 돈을 벌게 되니까 더 게임을 많이 하게 되고 액티브 유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더들이 받게 되는 뭔가 리워드 같은 것들이 어떤 형태가 될진 모르지만 무언가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뭔가 가시화되는 게 보일 텐데 그리고 갈라에서 출시하는 그 우주 게임인 에코즈 오브 엠파이어는 사실 정보가 별로 없어서 아직 할 얘기거리가 없긴 합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우주선 판매하고 그러겠죠. 저는 만약에 에코즈 오브 엠파이어 아이템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플레이어 입장에서 전투 우주선 이런 것들 말고 저는 그냥 우주 정거장 수송센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보조적인 아이템들이 있으면 구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게임을 하시면서 저한테 비용을 지불하겠죠. 에코스 엠파이어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이고요. 마지막이 미란두스입니다. 미란두스는 그동안 업데이트가 정말 많았어요. 우선 그 게임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아바타라는 게 오픈이 되었고요. 이 아바타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휴먼, 드워프, 오크, 하핑, 엘프 이렇게 5종족이 있고요. 이 종족들은 어느 정도 계급화되어 있어요. 이 익sem플러라는 일종의 스킬 카드 같은 것이 판매가 되었는데 엘프는 판매 개수가 정말 적고요. 엘프, 하핑, 드워프, 오크, 휴먼 순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아마 저 순서대로 분배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휴먼을 플레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으니까요. 종족마다 사용할 수 있는 패시브나 스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파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플레이어들끼리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 같은데 저는 두어프 쪽으로 좀 굳혔어요. 그 익sem플러 스킬 카드를 몇 개를 들고 있는데 광석 약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카드? 광석 채굴 효과가 좋아지는 카드, 대장간에서 무기를 재련할 때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카드, 불빛이 없는 실내에서 사물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카드, 이렇게 4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4가지 다 샀어요. 네, 딱
완전 채굴과 무기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조합인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런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카드들로 모았습니다. 게임이 오픈이 되면 나중에 이제 제 대장간이나 주얼리 샵으로 놀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란두스 컨텐츠는 사실 갈라게임즈 내에서도 기대가 큰 게임이라는 게 좀 티가 나는데 미란두스 먼데이라는 섹션을 아예 따로 준비해 있어요. 그래서 미디엄에 아티클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 상황이나 컨셉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미란두스 세계관 내에 바다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바다가 등장하게 되면 분명 항구에 관련된 건물 아이템도 나올 거고요. 캐릭터마다 항해에 관련된 스킬들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회뜨기 스킬 같은 거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사도록 할 거고요. 이런 미란두스 업데이트는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제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가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고 있나, 프로젝트가 미래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만 지켜진다면 저는 보통 매도하지 않고 잘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자, 아무튼 갈라게임즈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갈라게임즈에서 밝힌 바로는 21년 안으로 게임 7개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게임은 총 5개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공개될지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갈라게임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노드 소유자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벤틀리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